안녕하십니까, 쇼킹부동산입니다. 오늘은 10월 28일 멤버십 영상을 공개합니다. 영상 주제는 상급지 갈아타기 주의사항, 두 번째는 재개발에서 급매가 나오는 이유와 향후 전망입니다. 많은 분들이 상급지 갈아타기에 대해서 고민하고 계시는데 이 영상 보시면은 꼭 필요하신 내용을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쇼킹부동산 멤버십은 주 3회 전용 영상에 올라가고요. 실수요자, 투자자를 위한 모든 것을 다루고 있습니다. 다른 인생을 원하는 분들께 적극 추천드립니다. 헬로시티 627 대책 이후의 변화 한번 체크해 볼까요? 자, 헬로시티는 두 가지 규제가 동시에 적용됐죠. 319 대책으로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신규 지정이 되면서 갭 투자 유입이 안 됐어요. 그리고 627 부동산 대책으로 최대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6억 원으로 묶이게 됩니다. 원래 헬로시티 같은 경우는 강동구나 송파구 그리고 성동, 광진, 마포 등에서 주택을 처분하고 10억대 대출 받아서 많이 갈아탔던 곳인데 그것을 교묘하게 차단하는 정책이 나왔던 거예요. 33평 가격 변화 볼까요? 자, 627 대책 이전의 최고가는 29억 9천까지 찍혔습니다. 하지만 대책 후 8월 중순까지 거래가 급감하면서 28억 5천 전후까지 실거래가 나왔어요. 자, 그 다음에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요? 아시다시피 8월 중순부터 이제 한강벨트 주변으로 급등세가 나타났고요. 또한 이런 급등세가 이제 강남 상구에도 영향을 주더니 9월 말쯤에서 29억대 매물이 모두 소진이 됐고요. 10월 초에는 31억 전후까지 실거래가 됐습니다. 자, 그러면은 627 부동산 대책 이전에 29억 9천까지 갔다가 31억 초반까지 갔으니까 3.6% 올라간 거예요. 규제 수혜 단지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자, 마포 프레스티지자이 34평은요, 627 부동산 대책 이전에는 26억까지 거래됐다가 9월 18일날 28억 5천, 그리고 10월에는 30억 가까이 거래가 됐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단순 실거래가 기준으로도 7.5% 상승이고요. 고덕 아르테온 34평은 6월 17일날 19억 8천까지 거래가 됐는데 9월 18일날은 22억, 그리고 10월에도 거래가 더 높게 측정이 됐다고 합니다. 자, 한마디로 비규제 지역의 갭 투자 수요가 급등하면서 이런 비규제 지역의 가격 상승률이 강남 상구의 아파트 가격 상승률을 뛰어넘게 되는 거예요. 규제가 강화된 고가 아파트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비쌀수록 늦게 오를 가능성이 있다고요. 그리고 비쌀수록 상승폭이 작을 가능성도 있다는 겁니다. 갈아타기의 최대 걸림돌은 무엇일까요? 비용 부담입니다. 취득세나 복비, 양도세 등이 한꺼번에 청구가 되어 내 자산이 1억에서 2억 정도 순식간에 사라지는 마법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갈아탄 아파트가 확실하게 올라야 만회가 가능하지 않습니까? 문제는 갈아탄 아파트가 올라줘야 되는데 규제로 상승이 막힌다면 솔직히 좋은 기분이 나진 않겠죠. 상급지 갈아타기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큰 비용을 써도요, 이 상승률이 낮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물론 매매 가격이 커서 상승률이 적어도 적지 않은 금액이 올라가긴 하겠지만 지금 유동성이 한참 들어오는 가격대에서는 1억 우습게 올라가다 보니까 그거에는 못 미칠 수가 있다는 거죠. 특히 두 채를 처분한 분들은 더욱 신중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상급지 갈아타기는요, 무조건 떨어졌을 때 사야 됩니다. 특히 이번 겨울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면은 이렇게 떨어졌을 때 안 사면요, 상승률이 제한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수익을 보전하기 위해서는 겨울에 기회를 잡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현재 상급지 상황, 그래서 매매가격 기준으로 9평 기준 25억 초과 아파트 상황은 어떠냐? 일단 거래가 완전히 급감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겠죠. 투자 수요도 차단됐고 대출도 2억밖에 안 되니까. 한데 호가는요, 오히려 상승하는 흐름이 보이고 있어요. 이게 매물 부족했다는 심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매도자들도 내 집을 팔 때 다른 매물 다 체크를 하거든요. 매물이 싹 다 사라졌네, 나는 높게 받아야지, 이렇게 나오고 있다 보니까 지금 상급지뿐만 아니라 중상급지, 중급지 다 이런 상황에 마땅히 살만한 게 손에 안 잡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겨울에 들어가는 시기고요. 매물이 늘어나죠. 그리고 규제의 영향, 입주 물량도 있다 보니까 1, 2개월 뒤에는 좀 기회가 포착되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는데요. 이 기회 1, 2개월 정도의 침체기 생각보다 길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좀 이제 촉각을 세우고요. 갈아타기 타이밍을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특히 지금 5일장 매도자의 움직임이 일부 단지에서 포착이 되고 있거든요. 이게 어떤 영향을 줄지는 저희가 멤버십에서 계속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상급지 매수 타이밍도요, 멤버십에서 주기적으로 다룰 거니까요,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지만 상급지 가치를 의심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자, 이거는 단기적으로 수익률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고, 어차피 아파트는 장기적으로 봐야 되는 자산이지 않습니까? 자, 가격 상승의 핵심 요인 좀 체크하실 필요가 있어요. 아파트는 명함이라고 말씀드렸죠. 자, 20대 때 어느 대학에 다녀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이 다 담겨 있는 거고, 30대 때 어떤 직장을 다니냐 해서 10대, 20대 인생이 다 담겨 있는 겁니다. 지금 40대는요, 어떤 아파트를 보유하에 따라서 10대, 20대, 30대의 결과물이 다 녹여 있는 거예요. 근데 한국 사람들은 남과 비교하기를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더욱더 고가 아파트에 쏠릴 수밖에 없는 환경, 게다가 이 상급지 아파트가요, 출퇴근도 편리하고요, 교육도 좋고요. 또한 공급도 굉장히 제한된 한정자산입니다. 한정자산이다 보니까 3년 뒤, 5년 뒤 더 확실하게 오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유동성 증가하는 거 이상으로 올라간다 말씀을 드려요. 그리고 시장에는 게 항상 오를 수는 없겠죠. 언젠간 오르다가 조정장이 올 텐데 그 조정장이 온다 하더라도요. 상급지가 먼저 반등한다는 거 아마 2023년 멤버십 가족 가입하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자, 반포 지역이 대폭락 이후에 1년 만에 전고점 회복했고요. 이제 잠실 지역은 1년 6개월 걸렸죠. 그리고 10억 초과 아파트는 지금 2년 반 정도 걸린 상태입니다. 비싼 아파트부터 먼저 수요가 유입되고 가격이 올라가요. 비싼 아파트는 수요가 줄어들 수 없어요. 똘똘한 채를 하게 만든 제도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도권에는 여전히 많은 다주택자가 존재하고 저희 멤버십 가족분들도 많이 계시죠. 자, 그리고 이 다주택자 상당수가 비규제 지역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데 지금 비규제 지역에 물이 들어오고 있고 가격 호가 상승세가 본격화되고 있죠. 자, 이 지역 징그럽게 안 온다 그러면서 학을 떼면서 야, 빨리 규제 지역으로 갈아타야지 했는데, 자, 다주택자가 한 채만 팔아가지고 규제 지역으로 갈아타는 거 가능해요? 현재 불가능합니다. 실거주 목적도 안 되고 갭 투자도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한 채를 팔면요, 모두 처분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거 다 팔아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똘똘한 채로 간다는 거죠. 그래서 똘똘한 채 수요는 줄지 않기 때문에 기회가 왔을 때 잡아야 되는 거는 분명한 사실이에요. 똘똘한 채 가고 싶은데 갈아타기가 막혔어요. 현재 주택담보대출 최대한도 25억 초과는 대출 2억 원, 15억에서 25억 아파트는 4억 원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장에서는요, 현금 창출 능력이 기회를 좌우할 수밖에 없어요. 누가 돈을 더 잘 끌어오냐에 따라서 금매를 잡을 수가 있다는 거죠. 원래 집이라는 거는 기존 집보다 한 5억 이상 비싼 곳으로 가야 좀 갈아타는 의미가 있다. 그 이하는 보통 업그레이드다 이런 식으로 많이 하잖아요. 한마디로 갈아탈 필요 없다고 얘기하는데, 내가 만약에 5억 이상 비싼 집으로 갈아타려고 하는데 대출이 제한이 걸린다, 그런 경우에는 이제 주택수를 늘리거나 1+1 투자로 좀 전환하신 게 어떨까, 이런 생각도 들고요. 지금 보시면 한 18억에서 한 20억 초반에 있는 분들이 많이 애매해지신 것 같은데, 그분들을 위한 이제 영상도 1+1 투자 관련된 영상도 제작을 할 겁니다. 여전히 좋은 기회는 많이 있어요. 1+1은. 두 번째 주제는 핵심지 재개발 투자입니다. 자, 관리 처분 계획 인가 이전에는요, 이제 아파트가 아니기 때문에 재개발 투자처는 규제의 비대상이에요. 그래서 갭 투자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자, 관리 처분 인가 이후에는 입주권으로 되죠. 입주권도 거래는 가능해요. 다만 실거주 의무를 지켜야겠죠. 흔히 사람들이 많이 찾는 고가 재개발 투자처 두 곳이 있죠. 부가현 2구역과 3구역, 그리고 노량진 뉴타운이 있습니다. 여기는 사업 규모도 크고요. 또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다 보니까 거래가 굉장히 빈번해서 황금성이 좋은 구역이라고 많이 말씀을 드리는데, 최근 분위기는 어떨까요? 먼저 노량진 뉴타운은요, 아직 이제 관리처분 인가 전에 있는 구역들은 호가가 하락 중입니다. 대표적으로 노량진 1구역과 3구역이 역과의 거리가 가까워서 수요가 많은데요. 여기가 11호 부동산 대책 이전에는요, 호가가 27억대까지 올라갔어요. 아마 올해 초에 20억까지 빠졌던 걸로 기억하는데, 지금 쭉 올라와서 6, 7억까지 호가가 상승한 상황인데, 현재는 25에서 26억대에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부가현 뉴타운도 동일합니다. 자, 부가현 2구역 같은 경우는 문의가 줄어들고 있다. 부가현 3구역 조용하다. 자, 이런 이야기 계속 나오는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런 부가현 뉴타운은 12억에서 18억 정도 되는 아파트를 매도하고 나서 수요가 이동하는 측면이 있거든요. 무주택자가 접근하는 시장은 아니에요. 그래서 주택 처분자 중에서 좀 더 투자에 포커스를 맞춘 사람이 이런 부가현 뉴타운이나 노량진 뉴타운을 많이 찾는데, 아시다시피 11호 부동산 대책 이후에
거래가 급감하다 보니까 이제 재개발도 수요가 좀 뜸한 측면이 있어요. 이런 재개발도요, 신축과 준신축이 지나치게 잘 나가야 수요가 많이 들어오고 호가도 올라가는데, 지금 신축과 준신축도 거래가 좀 줄어든 측면이 있지 않습니까? 게다가 투기과열 지구 때문에 아무래도 주택을 보유한 사람들이 추가로 매수하는 게 좀 꺼려진다는 점도 수요 둔화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투기과열지구의 또 다른 규제에도 재건축과 재개발 사업장의 매물 증가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자, 재개발 같은 경우는 관리처분 인가 이후에 조합원 지위 양도가 제한이 되고요. 재건축 같은 경우는 조합 설립 인가 이후에 조합원 지위가 양도가 제한이 되죠. 여기에 다주택자 이주비 대출 제한에 1주택자 기존 주택 처분 의무까지 붙다 보니까 아무래도 사업 막바지 구역일수록 급매가 발생을 하는데, 아무래도 이거 외에도요, 뭐 다물권자 매물도 나오고 있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재개발 재건축에서는 좀 기회가 나오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재개발 투자처도 이번 겨울이 기회될 가능성이 큽니다. 자, 신축과 준신축보다 일반적으로 재개발은 매도자가 좀 더 많은 편이고요. 거래가 1, 2개월만 들어도 급매는 속출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신축과 준신축의 가격과 거래량을 먹고 사는 게 재개발 투자처이기 때문에 이번 겨울에 잘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최근 문의가 급증한 게 전세 살면서 재개발 투자 괜찮냐 이거 물어보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전세나 월세 살면서. 자, 노량진 1구역과 3구역은 초기 자금이 한 16억에서 19억 정도 들고요. 부가현 3구역은 9억에서 10억, 그리고 부가현 2구역 같은 경우는 12억에서 14억 정도 드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이 금액을 가진 사람이 지금 대출 규제 때문에 원하는 만큼 높은 수준의 아파트를 사는 게 제한되다 보니까 그냥 확실한 입지에 재개발을 들어가자,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쇼킹부동산 멤버십 가족분들은 아시겠지만요, 저희는 이제 갭 투자보다는요, 기본적으로 가족이 만족하는 보금자리를 찾는 것을 우선적으로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가족이 내 집에서 편안하게 느끼고 살아야 되는데, 대출 규제 때문에 이것이 제한된다면 한번 고민을 할 수 있는데, 다른 부작용도 체크를 하셔야 돼요. 왜냐면 지방이나 수도권 외곽 지역은 솔직히 하셔도 돼요. 전월세 저렴한 지역이고 공급이 계속 나오는 지역이면. 하지만 전월세 비싼 지역 거주자는요, 전세난 심화로 버티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보통 애들이 학교를 다니면 내가 이동할 수 있는 아파트 단지가 딱 정해져 있단 말입니다. 그 안에서 구해야 되는데, 일시적으로 전세난에 막 매물이 사라지고 월세가 급등해버리면 솔직히 이게 재개발 가격이 오른다 하더라도 심리적으로 굉장히 불안해지거든요. 그래서 재개발은 장기 투자라는 점 잊지 마시고요. 거주 불안은 당장 현실이 될 수 있다. 그래서 1순위로는 내 집만을 우선적으로 알아보신 상태에서 방금 말씀드렸던 뭐 지방이나 수도권 외곽 지역 거주자분들이나 아니면 부모님 집에 거주한 분들, 이런 분들은 한번 고민해 보실 만 하겠지만, 그렇지 않고 나는 좋은 집에 살고 싶고 투자도 하고 싶다, 이게 두 가지가 양립되는 게 쉽지 않을 수 있다는 점 체크를 하시고 접근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최근에 비규제 지역의 기회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는 이제 상급지 갈아타려는 분들을 위한 영상도 주기적으로 제작을 하고요. 지금 이제 최상급지에서도 조금씩 급매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와 관련된 정보도 멤버십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선착순 부동산 상담 잊지 마시고요. 멤버십 가족 여러분, 편안한 밤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